오늘은 선생님과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 시대의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은 1대 태조왕부터 27대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왕으로 유명했던 왕 세종대왕이 있겠죠. 훈민정음을 만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었던 선조,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었던 인조. 이 정도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후기는 21대 왕인 영조와 정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일어났었죠.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임진왜란의 전쟁 일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우리나라 병사들을 죽이고 있는 또 약탈하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은 여러분이 금요일날 볼 영화인데요.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명량에서 나오는 일부분인데 임진왜란을 피해를 입고 지금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수군과 일본 수군이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초총을 가지고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인조왕 때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때는 이런 청나라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청나라로 노비로나 또는 종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고 이마를 땅에 부딪혔다 라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전쟁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일본과 청나라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 청나라 사람들은 귀한 문화재들을 불에 태우거나 또는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버려진 농토가 황폐해져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땅이 있더라도 나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아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전쟁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살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두 왕, 영조와 정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왕들이 굉장히 왕의 힘이 약해져서 힘을 많이 못 쓴 것에 비해서 영조와 정조는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영조가 되겠고요. 자, 다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영조의 손자인 정조라는 왕입니다.
먼저 영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펼쳤는데요. 이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자, 이때 소론과 노론이라고 서로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신하들끼리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집안인데도 제사를 따로 모신다거나 이웃인데도 인사를 안 한다거나 또는 자기랑 다른 편과 사돈을 맺었다고 해서 말도 하지 않는 등 싸움을 자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영조 왕은 탕평채라고 현재도 있는 음식인데요. 서로 잘 어울려져서 균형을 이루면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탕평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영조는 백성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곡식으로 술을 빚는 것을 막고 술을 못 마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힘들다는 걸 알고 거지들을 수시로 불러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기도 했고, 백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세금을 군포라고 해서 두 필을 내게 되는데 그거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2대 정조입니다. 정조는 세종대왕,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멋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조는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BC에서 방영됐던 이산. 자,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이 사람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나온 현빈 주인공이 영린이라는 이 영화도 정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온 영화고요. 또 정조가 자객들로부터 자주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만든 정조 암살 미스테리라는 영화도 있고, 보면 뭐 성균관 스캔들, 한성별곡, 왕과 나까지. 자, 조선시대에 아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인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조는 조선의 힘이 약해지고 왕이 약해진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일이 있는데요. 젊은 인재들을 길러서 당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당쟁은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규장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젊은 인재들과 정치를 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서 신하들과 의견을 자주 나눴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보면 이 정조는 수령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횡포를 너무 부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임금보다 암행어사 제도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들을 바탕으로 지방의 수령들을 탐관 오리들을 벌을 주거나 또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수령에게 상을 주는 등 백성들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또 격쟁이라고 해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고 있는 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주는 등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현재도 수원에 가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사진이 수원 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지어진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여러 가지 돌을 사용해서 성을 지었고요. 이 성에는 각각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견고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이 결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과연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 화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1단원 가장 첫 시간입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